여러분,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면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4.5배나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이 왜 암을 유발하는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술, 담배를 하지 않아도 암 유병률을 높이는 질환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대사증후군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정확히 뭔지 알기 어렵죠. 몸의 대사에 문제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몸에 만성적인 대사장애가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인 경우에 대사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혈압, 고혈당 상태, 고지혈증. 특히 이 고지혈증 내에서는 2가지.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높은 중성지방 혈증이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비만. 복부 비만의 경우 남자는 90cm 이상의 복부둘레, 여자는 85cm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인 경우에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위험한 거 2가지만 꼽아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는 비만 중에 내장 지방의 비중이 높고 특히 복부 비만인 경우, 두 번째는 고혈당 상태, 혈당이 높은 상태, 여기서 더 나아가면 당뇨가 되죠? 당뇨인 경우를 꼽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사증후군 상태에 있는 환자가 전체 성인의 40%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성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런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대사증후군의 상태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과 질환을 유발하는데 오늘 이야기할 이 암의 발생 확률이 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암을 만든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덜 위험하겠죠? 전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10년간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한국의 논문을 보면요. 젊었을 때부터 대사증후군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50세 미만의 성인에게서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정상인에 비해서 대장암이 발생할 위험이 20%가 높아졌고 대사증후군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추가될 때마다 7%, 13%, 25%, 50%까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 가지만 있을 땐 괜찮지만 늘어날수록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이 논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잡은 건 바로 복부 비만이었습니다. 복부 비만, 요새는 아기들도 있고 청년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남자는 복부둘레 100cm 이상, 여자는 95cm 이상이라면 대장암의 위험도가 53%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갑상선암도요. 대사증후군이랑 연관이 있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 횟수가 늘어날수록, 즉 대사증후군을 앓은 지 오래되었을수록 갑상선암의 위험도도 첫 해에는 1.12배, 둘째 해에는 1.25배, 거의 1.5배까지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갑상선암과 대장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간암 등 10개 정도가 넘는 암들이 모두 대사증후군과 연관돼서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살이 쪄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당뇨에 고혈압에 합병증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인 차이예요. 팔자적인 측면들이 있는데요. 똑같이 뚱뚱해도 혈압 당뇨도 없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까 말한 5가지 중에 혈압 당뇨가 빠지는 바람에 정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별로 그렇게 찌지도 않았는데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다 있어가지고 대사증후군인 상태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것, 유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도 같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증상에서 좀 자유로운 경향성이 있고요. 어려운 시기, 부모가 임신 시에 굉장히 많이 굶었다거나 임신 시에 비만인 상태였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잘 노출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이 찌고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병이 생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살 좀 찔 수 있지, 혈압도 높을 수 있지, 그런 걸로 아파, 암이 왜 걸려 싶으실 수 있어요. 일단 한 가지부터 얘기하고 넘어가 보죠. 암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상세포가 아닌 것들이 이상 증식을 해가지고 늘어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비만, 단순히 살이 찌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비만하면 뭐가 늘어나죠?
비만 세포라는 게 늘어납니다. 지방 세포가 계속 늘어나고 그 세포는요, 내분비 기관입니다. 뭔가 분비를 하는 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방 세포가 그냥 지방 덩어리가 아니고 뭘 분비한다고요? 뭘 분비하는데요? 아디포카인이라는 것을 분비합니다. 아디포카인은요, 지방 세포에서 만들어서 계속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아디포카인이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요? 만성염증이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신적인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요. 염증이 지속이 되면 정상적인 호르몬 대사가 되지 않고 몸의 기관들은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정상적인 반응을 주는 호르몬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염증을 유발하니까 몸의 기관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신체의 변화를 유발하는 거죠. 비만인 상태는 여러분의 몸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당뇨는 어떨까요? 첫 번째는 인슐린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생깁니다. 인슐린이라는 거는 몸에 들어있는 당들을 근육이나 몸 여기저기다 집어넣는 역할도 하고 다시 꺼내오는 역할들도 하는 건데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액 내에 있는 인슐린 농도가 점점 상승하고요. 혈액 내에 있는 당 수치가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포 성장을 자극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 만들어진 암세포들이 없어지지 않고 IGF-1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촉진하게 되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당뇨에서의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당뇨병이 걸리면 DNA가 손상됐을 때 고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DNA라는 거는 중간에 고장도 나고 오작동도 일으키거든요. 고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유전자가 망가지게 됩니다. 손상된 DNA가 잘 고쳐질 수 없고 고혈당은 손상을 계속 유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NA 내에서 손상된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그 상태로 계속 복제를 하면 암세포가 생기기 쉬운 조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살을 빼야 되는 건가요? 살을 빼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걷기나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운동 같은 걸로 빼면 될까요? 운동은 사실상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걷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걷는 걸로는 살이 거의 안 빠져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주에 5일 걷고 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 한 달에 0.5kg 정도 빠집니다. 뭘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안 먹어야 됩니다. 애초에 혈당이 쉽게 높아지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살이 찌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지냐면요. 운동을 하면요. 몸에선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피곤해, 움직이지 마. 나머지 시간에 대사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배고파라고 해서 계속 먹게 만듭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면 한 100km씩 탈 때가 있는데 칼로리가 1800kcal 소모됩니다라고 나와요. 살이 막 쫙 빠질 것 같지만 몸에서 자전거 100km를 탔어, 넌 누워 있어야 돼, 계속 피곤해서 자게 만들고요. 자전거 100km 탔네, 계속 먹어야지 라면서 계속 먹게 만들어요. 사실상 살이 잘 안 빠집니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운동을 강도 높게 안 하면서 뭔가를 먹어주면 살이 더 찌기 때문에 단순히 안 드셔야 살이 빠진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운동으로 살은 어떻게 빼나요? 라고 하시면 최대 심박수의 80%, 심장이 두근두근 할 만큼 쓰셔야 됩니다. 최소한 걷기 운동을 하시더라도 빨리 걷다가 빨리 뛰다가 잠깐 걷다가 빨리 뛰다가 잠깐 걷다가 하는 식으로 심박동을 계속 늘려주고 근육이 발달할 수 있게 해주셔야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되지 편하게 걸으시는 골은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은 힘차게, 운동을 했으면 안 먹고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희소식은 뭐냐면요, 운동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살 뺄 때 일단 먹는 것부터 조절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사증후군은 한번 걸리면 다시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젊은 나이부터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미 걸리신 분이라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이어트를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요, 체중이 빠지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체중의 7%에서 10% 정도를 빼면 혈당도 10 정도 낮아지고 혈압도 10mmH 정도 낮아지고 고지혈증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부터 빼시는 겁니다. 몇 프로요? 7에서 10%부터요. 오늘부터 힘내보시죠.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